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과 삼성 파운드리의 차이점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본업인 프로세서는 AI 칩 시장 만개, 그리고 ARM 기반 CPU 등장, 칩 양산 수율 부진 등으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고, 핀치에 몰려 시작한 파운드리도 이스라엘 파운드리인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 실패, 미 국방부 칩 등 공공발주 칩을 제외한 성과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력 구조 조정을 비롯해서 알테라 등 재문화를 덜 목적으로 돈이 되는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을 두루 고려하고 있는 게 현재의 인텔입니다. 삼성도 지금 사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요즘 파운드리 동향과 관련해서 삼성과 인텔 간의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인텔이나 파운드리에서 TSMC의 기세에 눌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삼성과 인텔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는 그 매각 가능성마저 나왔던 최악의 상황임에도 어찌됐든 메이저 팹리스와 꾸준히 링크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삼성은 칩 양산 규모로만 보면 잔챙이 수준의 스타트업과 링크되고 있을 뿐 철저히 메이저 팹리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그 인텔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인텔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도 나왔지만 결국 인텔은 분사를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파운드리를 분사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투자 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자체 살림을 꾸리기엔 들어올 돈보다 쓸 돈이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인텔은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기업 공개 IPO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고객 확보와 관련해서는 브로드컴이 인텔 1.8나노 18옹스트롱에 실망했다는 루머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오피셜로 인텔이 자신의 1.8나노로 아마존의 칩을 따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텔은 그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나가는 돈을 틀어막기 위해서 폴란드, 독일의 신규 공장 등 유럽 팹 건설은 2년간 중단하면서도 미국 내 파운드리 건설 팹은 일정대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더 받아내고 미국 정부의 사이드 지원, 측면 지원, 미국 정부가 팹리스로부터 인텔 파운드리, 자국의 파운드리를 활용하라는 그 압력이 통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내 투자는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인텔이죠. 인텔이 그 어려운 가운데 1.8나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MS의 그 자체 설계 AI 칩인 마이아에 이어서 이번엔 아마존 웹 서비스의 AI 맞춤형 칩을 또 따낸 것인데요.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주겠지만 미국 정부가 뒷배로 영향력을 발휘했기에 가능한 수주였을 것으로 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성과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인텔이 그 파운드리에서 죽지 않고 다시 한번 뒷심을 발휘하는 모양새인데요. 아마 아마존에 이어서 엔비디아의 칩 수주 소식도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전공정은 아닐 것이고 후공정 패키징 물량부터 엔비디아도 인텔의 물량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아마존에서 성과가 났지만 MS 칩이나 아마존 칩이나 모두 칩 수주 노드가 1.8나노입니다. 1.8나노는 미완의 노드인 것이죠.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았고 양산 수율도 검증된 게 없는 노드입니다. 이런저런 곡절, 가령 반도체 칩이 국가 전략 자산이 됐고 인텔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기술의 인텔이라 한번 믿어주자는 미국 내 공감대, 그리고 인텔을 활용하라는 미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아직 인텔의 기회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텔이 이 1.8나노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인텔 파운드리 패배 소식도 있었는데요. 인텔이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6 칩을 놓고 AMD와 TSMC 간 연합군과 입찰 경쟁에 나선 결과 인텔이 패배했다는 게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인텔로서는 관련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이 설계한 칩을 내부 파운드리에서 제작하는 형태인데요. 소니가 결국 AMD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AMD는 이 프로세서를 직접 설계해서 삼성이 아닌 TSMC에 또 맡기는 구조입니다. 만약 인텔이 이 배팅에서 승리했다면 파운드리도 확실히 점핑이 가능했을 것인데 이번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인텔은 메이저 팹리스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메이저 팹리스 물량 자체가 지금 없다시피 한데요. 특히 4나노부터 그 이하 노드, 그러니까 4나노, 3나노, 2나노 등등은 전멸된 상태입니다. 4나노에서는 HPC 전문 노드 분야 첫 고객인 미국의 스타트업 그로크칩, 그리고 짐 켈러가 끌고 있는 캐나다 스타트업 텐스토렌트 칩 등을 수주했고
3나노에서는 암호화폐 칩, 그리고 아직 기업명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한 서버 칩도 3나노에서 수주했습니다. 2나노에서는 일본의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는 스타트업 칩, 그리고 자율주행 칩 업체인 미국의 암바렐라 등이 링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메이저 팹리스는 아직 없는 상태죠. 전무합니다. 삼성이 그나마 메이저 팹리스와 링크된 것은 5나노에서 IBM의 AI 학습에 특화된 CPU인 텔럼2 프로세서와 AI 가속기인 스파이어를 따낸 것 정도입니다. 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8나노에서 소비자용 GPU인 암페어를 따낸 게 삼성의 마지막 수주였고, 이 퀄컴의 경우도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4나노에서 수주한 게 가장 마지막 수주였습니다. 이후에는 수율 논란으로 4나노 이하에선 수주 자체가 없는 상태가 삼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까지 링크설이 뜨는 곳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5세대 AP 정도인데요. 그간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던 구글도 내년에 나오는 자신의 AP인 텐서 칩 G5의 경우는 TSMC 3나노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 참담한 상황인데요. 삼성으로서는 신기일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그나마 메이저 팹리스 칩 수주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AMD라는 판단입니다. 첨단 칩, 하이엔드 칩보다는 미드레인드 칩, 중저가 칩부터 삼성이 수주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으로 봅니다. 특히 AMD가 최근 그 중저가 GPU 시장에 공을 들이기로 한 상태인 만큼 삼성 노드 가운데 수율이 안정적으로 올라온 5나노, 6나노, 7나노 혹은 10나노 수준에서 10나노대 수준에서 AMD 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기회로 살리면 3나노 이하 최선단 노드 칩도 소량부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과거 텐스토렌트 관계자가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가 아니라 삼성을 선택한 이유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텐스토렌트가 삼성의 4나노를 선택한 이유는 TSMC보다 매력적인 제조 가격을 제시했고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 3나노 대신에 이 4나노를 선택한 이유도 곁들였었는데요. 삼성은 4나노 공정을 안정화시켰지만 3나노의 경우는 핀펫이 아니라 나노시트를 활용하는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 첫 GAA 공정이기 때문에 수율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었습니다. 이 3나노를 통해서 칩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3나노 공정을 활용할 경우에 삼성의 낮은 수율 등으로 칩 제작 단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삼성 3나노 대신에 4나노를 선택했다는 게 텐스토렌트의 설명이었는데요. 이런 지적은 역으로 보면 삼성이 왜 현재 메이저 팹리스 칩을 첨단 노드에서 수주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원래 변화가 폭발하는 산업의 스타트업이 붐비는 법입니다. 칩 분야에서도 AI가 변화를 추동하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내려면 도전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AI 시장에서는 군소 고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파운드리에서 골리앗 TSMC에 도전하는 다이 삼성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삼성은 이런 스타트업 물량뿐만 아니라 메이저 팹리스 물량을 어떤 식으로든 잡아야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AI 칩 분야에서 HBM과 연계한 패키징을 경쟁력으로 삼아서 베팅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전공정부터 안 되면 후공정을 공략하든 어떤 식으로든 대규모 칩 수주가 나와야 삼성 파운드리도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